이거 강의 들어오는 거 출석을 보니까 거의 매일 안 들어오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 과연 그분들은 잘 따라오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제가 출석 체크 안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이 정도로 안 할 줄은 몰랐는데, 거의 매일같이 안 오는 분들이 한 몇 분 계셨습니다. 그분들 빼고는 다 특별한 일이 있는 거 아니면은 다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 저희 미리 말씀드렸듯이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중간고사입니다. 범위는 아마도 이번 주 수요일까지 수업 나가는 거,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클로즈드 북이고, 대신에 잠시만요. 아우, 소리가 크네. 사무실이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좀 켰습니다. 치팅 페이퍼를 A4 용지 한 장을 쓸 수 있다 했죠. 계산기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계산기 안 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은 휴강입니다. 저희 학과에서 하는 과제에서 전시회를 나가죠. 그래서 그거 참여를 독려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이거 출석 대체를 할까 했는데, 어차피 출석 체크 안 하니까 출석 대체 해봤자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휴강 할 테니까 저희도 일단 전시회를 나가기도 하고 해서 그날은 수업 없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나 그런 거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코엑스에서 하거든요. 코엑스 스펠링이 뭐냐? 코엑스에서 하니까 코엑스 가서 구경하실 분들은 구경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시험도 보고 했으니까 하루 겸사겸사 쉴 겸 다음 주 수요일은 휴강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중간고사나 아니면은 관련해가지고 따로 질문 없으실까요? 제가 지금 좀 방금 전에 이번 학기에 저를 괴롭히고 있던 메일을 드디어 받아서 지금 약간 충격에 빠져서 상당히 전의를 상실을 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저희 시험 범위는 오늘 하는 거랑 다음 시간까지 해서 그래프 컷, 결국에는 클러스터링 하는 거예요. 클러스터링이랑 세그멘테이션 하는 얘기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그거를 그냥 그대로 예를 들면 RGB 컬러 스페이스에서 거기에서 그냥 클러스터링 수행을 하면은 이미지를 색깔 단위에서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중에 대표적으로 그냥 K민즈 하나만 데리고 와가지고 직접 짜보는 그런 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도 클러스터링이랑 세그멘테이션 하는 얘기인데, 좀 이미지에서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 이제 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거예요. 사실 이미지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저는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저는 로봇을 전공을 했거든요. 로봇 하는 연구실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 중에서 이제 모바일 로봇, 자율주행이랑 비슷한 거 모바일 로봇 하는 선배님들 계셨는데, 모바일 로봇에서도 이제 우리가 매핑 지도를 그릴 때, 지도를 그래프 기반으로 그리면은 그거를 공간별로 구획을 나눌 때도 그래프 이용한 알고리즘 쓰고, 그래서 알고 있는 이름인데, 사실 그래프 컷이라는 거 어쨌든 이미지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오늘이랑 다음 시간은 그래프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지를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는 건 뭔가, 그래서 그래프 단위에서 클러스터링을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피니티라는 걸 계산을 해서 얘를 매트릭스로 만들 거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래프 컷을 시도를 할 텐데, 크게 보게 되는 게,
잠시만요. 순서가 기억이 안 나네. 에버리지 어소시에이션이랑 에버리지 컷이 나오네요. 요렇게 보고 다음 시간에 요렇게 아마도 요거 두 개까지를 오늘 보게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흐름을 이어서 다음 시간에 노멀라이즈드 컷까지 가면은 그냥 무난하게 끝나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미지를 그래프로 표현하자,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구해보자, 그거를 가지고 그래프 컷을 시도를 할 거다. 뭐 에버리지 어소시에이션, 에버리지 컷이라는 좀 우리가 처음에 좀 출발하기에 좋은, 모티브를 얻기 좋은 그런 예제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정의를 한 어떤 뭐 어피니티 매트릭스 상에서 레이블을 어떻게 달았을 때 이게 최적화로 어떻게 표현이 되고, 그래서 그게 실제로 어떤 효과로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파이썬 따로 준비 안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남겨놔야겠다. 오늘의 내비게이션이 될 겁니다. 시작을 해보죠. 그래프 컷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래프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쓸까? 아, 오늘 왜 이걸로 돼 있냐? 그래프라고 하면은 여기에 저보다 그래프를 더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래프를 그렇게 사용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뭐 여기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뭐 크게 보면은 뭐라고 하지? 벌티스라고 하나요? 내지는 노드, 그리고 엣지로 이루어진 어떤 구조를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어떤 점들이 있고, 거기 사이를 연결을 하는 엣지들이 존재할 때 우리가 이거를 뭐 그래프, 뭐 G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그 그래프를 구성을 하는 노드들과 그 노드들을 연결을 하고 있는 엣지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얘를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활용한 여러 가지 뭐 연구나 분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미지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 노드에 대응을 시키는 걸 뭘 할 거냐면은 어떤 픽셀을 할 거예요. 픽셀. 어떤 픽셀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픽셀들을 뭐 그냥 다 뭐 이미지 안에 있는 모든 픽셀을 다 별개의 노드로 따지게 되면은 거기 사이에 연결을 하는 엣지에는 보통 우리가 웨이트를 주잖아요. 그 두 개의 노드 사이에 어떤 뭐 유사성이라던가 관계성, 그런 거를 웨이트를 부여를 해서 그 두 노드 사이의 관계를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용이 되는 게 이제 어피니티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제 픽셀 바이 픽셀로 행렬로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하나의 노드일 거고 여기도 하나의 노드일 텐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몇 바이 몇으로 그랬죠? 5 바이 5니까 총 25개의 노드로 표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5개의 노드가 막 이렇게 있을 거고, 그 중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어떤 노드가 하나 있을 거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어떤 노드가 하나 있겠죠. 걔네들은 각각 또 뭐 다른 주변의 노드들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중에 얘네 둘을 연결을 하는 이 엣지, 이 두 픽셀을 연결을 하는 이 엣지가 하나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두 픽셀 사이의 어떤 유사성을 이 엣지의 웨이트로, 어피니티를 웨이트로 부여를 해서 이 두 픽셀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겠다 이거겠죠. 그래서 총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5x5의 이미지가 있으면은 25개의 노드로 표현을 하는데, 뭐 여기서는 그냥 어떤 픽셀은 그냥 주변에 있는 픽셀들, 그냥 근접해 있는 픽셀들이랑 붙어 있는 걸로만 표현이 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실제로 각각의 노드들이 담고 있는 그 뭐 색깔에 대한 정보 같은 거, 그것들이 실제로 어떤 노드랑 유사한가, 뭐 어떤 노드랑은 유사하고 어떤 노드랑은 색깔이 유사하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잘 쪼개서 서브 그래프로 나누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이미지를 클러스터링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네. 여기
예를 들어서 어디 갔냐, 여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그냥 9개, 뭐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9개의 노드가 있어서 이 노드가 실제로는 여기에 어떤 특정 픽셀들에 대응이 되고 있겠죠. 뭐 픽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구역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냥 픽셀이라고 합시다. 여기 이미지가 뭐 전체 사이즈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전체 이미지를 대표하고 있는 어떤 9개의 픽셀 위치를 그래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이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전부 연결이 돼 있죠. 지금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뭐 예를 들면 9개의 픽셀 사이의 관계를 전부 다 뭐 나름 측정을 하겠죠. 그 두 픽셀 사이의 어떤 유사성을 측정을 해서 각각의 엣지에 대한 웨이트로 삼아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네. 뭐 여기 나와 있기로는 뭐 모든 픽셀에다가 노드를 대응을 시키고 가능한 모든 페어에 대해서 엣지를 주고, 혹은 뭐 충분히 적당히 가까운 애들에 대해서만 엣지를 줘서 뭐 어쨌든 그래프를 표현을 하자. 그리고 각각의 엣지는 뭐다? 이게 좀 중요하죠. 어피니티 혹은 시밀러리티라는 형태로 웨이트를 줄 건데, 그래서 결국 두 개의 노드, 그 말은 두 개의 픽셀을 말하는 거죠. 두 픽셀 사이의 어떤 유사성을 각각의 엣지에 대한 웨이트로 삼아보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두 점이 이렇게 IJ가 있고 그게 뭐 여기랑 여기에 대응이 된다면, 여기 두 개 사이의 엣지는 이 둘 사이의 어떤 그 픽셀 사이의 유사성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미지를 세그멘테이션 한다는 게 결국 무슨 의미냐면은, 아까 전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엣지들, 관계들,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거를 비슷한 애들끼리 나누는 거죠. 그래프를 쪼개서 여러 개의 세그먼트나 클러스터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A라는 하나의 서브 그래프, B라는 하나의 서브 그래프, C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드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이 각각의 서브 그래프 사이에는 좀 유사성이 떨어지고 여기끼리는 좀 유사성이 떨어지게 되고, 여기 안에서는 유사성이 높아야겠죠.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 그 그래프를 여러 개의 서브 그래프로 나눌 건데, 클러스터링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가 클러스터링이라는 걸 제대로 하게 되면은 그 전체 이미지에서 유사한 것끼리 묶어내고 서로 다른 것끼리는 분리를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자를 때도 이 잘려 나가는 부분에서의 그 엣지에 달려있는 어피니티는 좀 작아야 될 거고, 동시에 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구성을 한다면 그 안에서의 유사성은 높아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규칙들을 오늘 뭐 알아보게 될 건데, 결국에는 뭐 그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 개의 서브 그래프로 나누는 작업을 잘 수행을 했다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얻어지겠죠. 뭐 실제로는 여기에 총 몇 개의 노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총 뭐 하나, 둘, 셋, 넷, 뭐 5개, 6개, 6개의 서브 그래프로 나눴더니 7개인가? 여러 개의 클러스터로 나눴더니 이제 하나하나의 서브 그래프들이 이 그림의 어느 영역에 해당이 되는지를 이제 시각화를 해봤더니 요렇게 구역이 나눠지더라. 그래서 이 그래프를 쪼갤 때에 이 규칙을 잘 설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클러스터링 된 결과를 한번 잘 만들어 보자. 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얘기도 한번 다시 볼까요? 링크를 끊어야 돼요. 엣지를 끊어야 되는데 어디를 끊어야 돼요? 시밀러리티가 낮은 구간을 잘 끊어야 돼요. 그리고 시밀러리티가 높은 픽셀들은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서로 다른 픽셀들은 다른 세그먼트로 가죠. 이거는 뭐 요 얘기랑 같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잘 나눌 수 있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 보죠.
그래서 그래프에 들어가기 전에 보통 우리가 이미지가 주어지면은 그거를 가지고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고 출발합니다. 예를 들면은 요것과 같이 생겼어요. 지금 32 by 32가 써 있는데 이 원래 이미지가 32 by 32라는 게 아니라 이 원래 이미지는 어떻게 써요? 32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겠죠. 뭐 사이즈가 뭐 2 by 16이 될지 뭐 4 by 8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 안에 주어진 이미지가 뭐 정확한 사이즈는 모르겠지만 픽셀이 32개가 있었을 거다. 32개가 있었을 거고 이 어피니티 매트릭스는 결국 어떻게 얻어졌어요? 32 by 32죠. 왜 그래요? 픽셀이 32개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2개씩 짝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번하고 1번, 1번 2번, 1번 3번, 1번 4번 해서 1번 32번까지 한번 짝지우고 2번 1번, 2번 2번 해서 2부터 32, 3번이랑 1부터 32, 4번이랑 1부터 32.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의 수가 총 32개가 되겠죠. 그래서 1번하고 비교를 해서 여기 요 자리에다가 넣을 거고 뭐 1번이랑 2번이랑 비교해서 여기에다가 넣을 거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 칸 한 칸 두 픽셀 사이의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서 그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은 32 by 32짜리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고 그거를 일종의 히트맵으로 표현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높은 값이면은 뭐 하얀색, 낮은 값이면은 검은색으로 나왔겠죠. 그래서 보통 어피니티를 어떻게 계산을 한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익숙한 모양이죠. 가우시안 같은 거. 그래서 디스턴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큰 값이 되고 디스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떨어지는 그런.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달려있고 익스포넨셜을 붙여서 마치 가우시안이랑 비슷한 모양으로 우리가 어피니티를 정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디스턴스가 작아질수록 커지는 값이 나오고 디스턴스가 커지면은 작아지는 값이 나오더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보통 이런 식으로 시그마를 둬서 요렇게 그 정도를 조절을 할 수 있죠. 시그마가 작아지면은 그 효과가 더 극대화가 되니까 이 커브가 뚝 떨어지는 양상이 점점 더 이렇게 격하게 되겠죠. 드라마틱하게. 시그마가 작아질수록 저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폭이 훨씬 더 그 드라마틱하게 변할 거예요. 그쵸?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시그마를 작게 설정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 높은 값을 갖는 영역이 이렇게 금방 뚝 떨어지잖아요. 시그마가 크면은 이렇게 천천히 떨어질 텐데 그러다 보니까 시그마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그래프가 더 극단적으로 생길수록 어떻게 돼요? 주변만 고려하겠다죠. 좁게 고려하겠다는 거죠. 좁게. 멀리 보지 않고 그냥 좁다는 말은 좀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사한 정도를 좁다고 표현하면 너무 좀 공간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유사성을 크게 따지겠다. 그러니까 유사성이 조금만 떨어져도 여기죠, 여기. 유사성이 조금만 떨어져도 그 어피니티를 극단적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유사성을 극대화해서 다루겠다. 진짜 비슷한 애들끼리만 묶을 거고 진짜 비슷한 애들끼리만 묶을 거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반대로 시그마를 크게 가져가면은 좀 효과를 유하게 보겠다. 좀 유사성이 커도 뭐 크면 좋겠지만 좀 작아져도 막 이렇게 급격하게 커브가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좀 멀리 있는 널찍하게 바라보겠다. 네, 그 유사성에 대한 효과를 좀 유하게 다루겠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사용을 하는 이 x라는 그 벡터 자체는 뭐가 되겠어요?
뭐 예를 들면 RGB 값이 될 수도 있고, 지난번에 K민즈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뭐 IJ번째 어떤 그냥 픽셀의 스파셜한 위치가 될 수도 있죠. 아니면은 그거 두 개를 합쳐서 뭐 5차원짜리 벡터를 하나 만들 수도 있고요. 이번에 과제로 나갔죠. 거리랜다. 공간적인 정보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클러스터링을 한번 해봐라 라고 과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컬러 공간상에서의 거리가 될 수도 있고 3차원 공간상에서의 거리죠. 그게 아니라 그냥 스파셜하게 위치 정보상에서의 그냥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 두 개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한 다차원에서의 어떤 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우리가 설정하기 나름일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렇게 주어진 어피니티 매트릭스가 있으면은 지금도 이미 딱 보면 알겠죠. 이거 두 개의 클러스터로 나눈다고 하면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로 떼어낼 거예요.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다음 페이지 뭐냐, 여기를 A라는 서브그래프, B라는 서브그래프, A, B 사이에 어떤 그 둘 사이에 그 연결되어 있는 엣지들의 웨이트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어피니티가 나오면은 어딘진 모르겠지만 이 0번부터 20번까지 해당이 되는 픽셀 20개가 있었겠죠. 뭐 운 좋게도 다 몰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픽셀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나머지 20 몇 번부터 32번까지의 그 픽셀, 나머지 픽셀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그러면은 그 각각의 서브그래프 안에서는 어피니티가 높잖아요. 하얗게 나왔으니까. 반대로 이 두 개의 서브그래프 사이에는 어피니티가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잘려야 돼요. 여기 A랑 B 사이에 A, B 각각 안에서는 어피니티가 충분히 높은데 그 두 개 사이에서는 어피니티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를 딱 잘라야겠죠. 괜히 애매하게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얘를 보고서 우리가 서브그래프를 이렇게 잘랐다 쳐. 그러면 이건 좋지 않죠. 왜요? 요런 영역 때문에 이미 같은 클러스터 안에서 어피니티가 떨어지고 있고, 네, 뭐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요것만 보면은 우리는 이미 딱 눈치를 채야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25분이네요. 그래서 오늘 하게 되는 게 좀 어떤 흐름으로 가냐면요, 아이겐밸류나 아이겐 벡터를 이용을 해서 좀 옵티멀한 솔루션을 하나 볼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런 모양으로 우리가 문제를 유도를 해서 이제 아이겐밸류를 찾는 문제로 환원을 시키는 그런 꼴을 하나 볼 거고, 요것과 대응이 되는 어떤 그래프를 이용한 오퍼레이터, 그래서 요게 에버리지 어소시에이션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할 거고, 또 두 번째로 요런 형태의 문제로도, 이거 맥시마이즈인가 이게 미니마이즈인가, 요런 형태의 또 다른 어떤 방법도 하나 유도를 할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에버리지 컷이라는 형태로 유도가 돼요. 여기 아까 맨 마지막 페이지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이렇게 생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생긴 문제를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보려고 하는 거고, 이제 각각의 장단점 같은 게 나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그래프 컷은 노멀라이즈드 컷이 좀 주로 사용이 많이 되고,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 보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갈 겁니다. 문제를 잘 디파인을 해서 이런 식의 옵티멀한 문제를 만들 거고, 동일한 문제를 푸는데 다른 형태로도 정의를 할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어떤 옵티멀한 문제를 잘 만들어낼 거고, 그거를 이제 그래프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다르게 표현을 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가보죠. 가봅시다. 좀만 쉬었다 갈까요? 물 한 번만 떠올게요. 잠깐만 쉴게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아까 딱 얘기했던 그 말이라 함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그냥 그래프를 아무거나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어서 엣지를 막 연결을 해봅시다. 근데 뭐 여기 길이는 되게 높아, 여기는 작아, 여기도 높아, 여기도 작아, 여기도 작아, 여기도 작아, 이렇게 돼 있어요. 어피니티를 이렇게 갖는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1번 이렇게 잘라볼까요? 1번 이렇게 잘라봅시다. 이렇게 자르면은 잘려나가는 웨이트는 3, 4, 6, 1이 되죠. 그리고 보존이 되는 웨이트는 21, 15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잘려나가는 애들은 3, 4, 6, 1 작죠? 충분히 작아요. 보존되는 애들은 21, 15니까 괜찮죠? 1번으로 자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를 1번이라고 합시다. 반대로 이렇게 잘라볼까요? 얘를 2번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돼요? 보존이 되는 클러스터를 형성을 하는 애는 3, 1 되죠. 얘를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얘를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3하고 1만 남아요. 어피니티가 낮죠. 잘려 나가는 애들은 뭐죠? 21, 4, 6, 15 이렇게 잘리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뭐 두 개의 세그먼트로 나눌 거예요. 뭐 공교롭게도 두 개가 남았어요. 물론 세 개 하나가 남을 수도 있겠죠. 자르는 거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뭐를 얘기를 했었냐면은, 같은 서브 그래프 안에서는 얘네들이 컸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동시에 잘려나가는 애들은 최소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딱 보기에도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지금 얘네가 하나로 묶이고 얘네가 하나로 묶여서 이렇게 1번으로 자르는 게 직관적으로 더 좋은 클러스터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1번이랑 2번을 비교를 해보자면은 1번이 될 거고, 우리가 그거를 평가를 하는 어떤 척도로 지금 얘는 높을수록 얘는 낮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덱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기 나와 있는 그래프라고 합시다. 잘 그리자. 이렇게 4x4의 어피니티 매트릭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면은, 이거 다 할 필요 있을까? 그래서 지금 픽셀이 1번, 2번, 3번, 4번, 뭐 1번, 2번, 3번, 4번을 이렇게 갖고 있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총 뭐 16개의 조합이 가능하죠. 사실 여기는 8개만 표현이 돼 있지만, 그 순서를 바꾸면은 2개가 되니까 총 18개의 조합이 되고, 사실은 얘네는 시메트리하게 나오겠죠. 1, 2, 3, 4를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서로 대칭이 되는 모양으로, 왜 당연히 어피니티라는 거는 거리를 기반으로 한다면 당연히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값이 나올 테니까 대칭으로 나올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인덱스를 하나 갖는 거예요. 벡터로 씁시다. 얘를 하나 가져서 플러스 1 벡터니까 이렇게 씁시다.
뭐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을 통해서 인덱스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머신러닝에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거 하면은 그 뭐 유도할 때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인덱스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준다 라고 하면은 1번, 2번 얘네 둘이 같은 거, 그리고 3번, 4번 얘네 둘이 같은 거 이렇게 묻겠다 하는 말이죠. 반대로가 아니라 또 뭐 다르게 하자면은 얘가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 치면은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걸로 묻겠다. 정확히 말하면은 여기까지죠. 1번이랑 3번이랑 같은 걸로 묻고, 또 마찬가지로 2번이랑 4번이랑 이렇게 같은 걸로 묶을 거다. 그래서 지금 색칠이 되지 않은 이 부분들은 잘려나가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쵸? 잘려나가는 부분이 저렇게 될 거고, 살아남는 부분이 지금 뭐다? 요색이랑 요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인덱스를 나타내는 벡터를 하나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려는 일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는 최대를 만들 거예요. 맥시마이즈 할 겁니다. 뭐를 맥시마이즈 해요? 같은 클러스터에 속하는 애들 두 개의 픽셀인데 i번째랑 j번째랑 둘 다 같은 픽셀에 속해. 같은 픽셀에 속하는 애들을 어피니티는 더해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클러스터죠. 마이너스 1을 붙인 두 번째 클러스터, 걔네들끼리도 역시 웨이트를 더해요. 플러스를 붙입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는 그 어피니티를 뺄 거예요. 두 개를 뺄 겁니다. 2를 붙인 이유는 자리를 바꾸는 것까지 계산을 했기 때문이죠. 그쵸? 요렇게.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죠. 같은 클러스터 내에 있는 어피니티는 다 더하고, 서로 다른 엇갈려 있는 클러스터 사이의 것들은 우리가 빼죠. 그래서 얘는 클수록 좋은 값이고 얘는 작을수록 좋은 값이에요. 잘려 나가는 애는 작은 값이면 좋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뭉쳐 있는 애들은 클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 부호를 하나 반대를 하면은 전부 다 클수록 좋은 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린 맥시마이즈 하면은 적절한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아까 정의를 했던 요령으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표현한 인덱스를 쓰면은 요렇게 한 번에 표현이 가능해요. 왜 그래요? 같은 인덱스일 때는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 1이 될 거죠. 여기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알아서 같은 클러스터에 들어있는 애들끼리는 플러스로 곱해져서 나가요. 이렇게 정의를 한 인덱스를 이렇게 곱해버리면. 반대로 서로 다른 클러스터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하나는 플러스 1,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1, 또는 하나는 마이너스 1, 다른 하나는 플러스 1이 되니까 여기가 자동으로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나가요. 이거 제가 머신러닝 수업도 하는데 퍼셉트론 같은 데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측값이랑 참값이랑 서로 부호랑 같을 때랑 다를 때랑 곱해가면서 따지는 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렇게 약속을 한 인덱스를 사용을 한다면은 요렇게 곱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경우를 나눠가면서 더하고 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 인덱스를 포함하고 있는 벡터와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이렇게 쿼드라틱하게 인덱스에다가 이렇게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곱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한 번에 다 계산됩니다. 그럼 같은 애들끼리는 다 더해지고 따로 있는 애들끼리는 빼지는 게 여기 인덱스에 자동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아니죠. 여기 인덱스에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부호가 알아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맥시마이즈 하겠다 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얘기 읽어도 똑같죠. 어떤 벡터를 찾고 싶다. 근데 주어진 상황이 뭐냐면은 어피니티가 주어져 있다. 어피니티가 주어져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은 클러스터에 있는 어피니티는 높아야 되고 다른 클러스터에 있는 어피니티끼리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전체를 올리는 형태로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만들었다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우리는 이거 그냥 유도하는 과정이에요. 여기까지는 컨스트레인트를 하나 주는데 유닛 벡터라는 컨스트레인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서 이제 깨지는 거는 뭐를 없애냐면은 아까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로 한정을 했던 거는 깨야 돼요. 그쵸? 유닛 벡터를 만들어 버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히 얘를 맥시마이즈 해라 라고 하면은 그냥 x 벡터가 커져요. x 벡터가 그냥 똑같은 벡터를 스케일링을 하면은 당연히 더 큰 값으로 나타나니까 유닛 벡터로 한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컨스트레인트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유닛 벡터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 주어진 w라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얘를 요 코스트를 맥시마이즈 하는 벡터 x를 한번 찾아봐라. 그런 형태가 되고요. 요것도 이제 이퀴벌런트 하게는 근데 이 이퀴벌런트라는 게 제 생각에는 이거 매 학기 좀 드는 생각인데 아주 매스메티컬하게 이퀴벌런트 한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같은 문제를 풀려는데 다르게 표현을 해보겠다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쓰긴 했지만 이게 수학적으로 등가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에는 요거를 맥시마이즈 하되 얘를 유닛 벡터로 만들던가 아니면은 얘를 작게 만들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런 테크닉을 좀 많이 쓰긴 하죠. 뭐 작게 만들고 싶은 거를 분모로 놓고 크게 만들고 싶은 거를 분자로 둬서 이렇게 분수의 형태로 정의를 하는 이런 모양. 그래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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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이거 같은 클러스터에서는 큰 값, 잘려 나가는 부분은 작은 값, 그거를 어떻게 정의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도착점입니다. 뭐다? 아까 내비게이션 말했죠. 여기 온 겁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어떻게 푼다? 이거 푸는 거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뭐다? 우리가 정의를 한 이 옵티멀리티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렇게 람다라고 두면은 이거는 간단하게 요런 꼴로 딱 대체가 돼요. 이거 뭐예요? W가 가지고 있는 아이겐 밸류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그게 요 옵티말 문제의 해가 되죠. 네. W가 가지고 있는 아이겐 밸류를 우리가 그냥 쭈루룩 얻을 수 있잖아요. 어피니티 매트릭스 어차피 주어져 있고 스퀘어 매트릭스니까 아이겐 밸류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겐 밸류 중에 제일 큰 값 그게 요거의 최대값이 될 거고 그리고 그때 벡터 x는 뭐겠어요? 그거에 대응이 되는 아이겐 벡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W 매트릭스를 뭐 아이겐 디컴포지션 같은 거 해서 그냥 제일 클 때의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를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정의를 한 요 문제를 그냥 푸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근데 왜 양수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이것도 파이썬으로 짜볼까? 짜면 아나?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는 아니에요. 이미지는 아니고 그냥 2차원의 스파셜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요 점 하나하나가 그 뭐 하나의 노드에 대응이 될 거고 이제 시밀러리티 자체는 실제로 이 두 벡터 사이에 뭐 거리 같은 걸 계산을 했겠죠. 그럼 보면 알겠지만 대충 한 4개 정도의 클러스터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극단적인지는 모르겠다. 어떻게 저렇게 극단적이지? 어쨌든 4개 정도의 클러스터가 형성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점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점의 개수 바이 점의 개수만큼의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만들었을 거고 이게 운 좋게도 같은 인덱스끼리 모여 있나 봐요.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모여 있나 봐요. 그렇게 인덱스가 모여 있어서 딱 봐도 어피니티 매트릭스 안에 4개의 클러스터가 보이죠. 자기 안에서는 적절히 큰 값이고 자기 밖에서는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는 작은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긴 이 어피니티 매트릭스 자체를 지금 히트맵으로 그려 놓은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아이겐 밸류를 구해서 그 중에서 뭐 제일 큰 아이겐 벡터를 조사를 했더니 40개인가 봐요. 점이 40 바이 40인가 봐요 지금. 그래서 아이겐 벡터 자체가 40차원의 벡터로 나왔어요. 봤더니 1번부터 30번까지는 값이 작아요. 그리고 뭐 31번부터는 값이 커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가 제일 큰가 봐요. 여기랑 나머지 3개랑 이렇게 따로 나누는 걸 가리키고 있는 아이겐 벡터가 얻어진 거죠. 그래서 저게 뭐 일정한 스레시홀드를 가지고 그 스레시홀드를 기준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어차피 유닛 벡터 내지는 뭐 어쨌든 그 벡터의 놈이 지금 제한이 된 상황이니까 벡터가 마냥 커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값이 크게 나타난 그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 여기 인덱스를 말하겠죠. 30몇 번부터 40번까지 그거를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으면 된다. 그게 지금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딱 2개로 나누는 경우에 여기 있는 애들을 하나로 묶고 나머지 애들을 하나로 묶어라. 그러면은 그때 뭐가 최대가 된다? 얘를 최대로 만드는 해가 나올 거다. 그렇게 클러스터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나 가고요. 그리고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얼터너티브하게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아까 내비게이션으로 가보자면은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의 것을 이제 그래프를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요거랑 똑같은 그 컨셉을 우리가 다른 형태로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가는 겁니다. 요거 가는 거예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어디냐? 여기 있다. 여기입니다. 컷은 안 나오나? 컷이랑 어소시에이션.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그래프 하나 나왔었죠.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를 그래프 서브 그래프 A라고 부르고 여기를 서브 그래프 B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여기 두 개 사이가 뭐 15, 1, 2, 3, 4, 16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걸 정의를 해요. 어소시에이션 여기서 어떻게 썼지? A, A 어소시에이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소시에이션을 구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A라는 그래프 안에 있는 그러니까 A 그래프부터 A 그래프까지로 연결된 모든 엣지들의 합이에요. 15예요. 15 A부터 A까지의 모든 그 연결 그 웨이트의 합 마찬가지로 어소시에이션 BB를 구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16이 되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노테이션을 쓰지? 컷이라고 쓰네요. 컷 A, B라고 쓰면은 뭐냐면은 A랑 B 사이에 연결이 된 모든 웨이트들의 합이에요. 요게 됩니다. 이거 다 더하면 얼마냐?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래프의 구조가 있을 때 우리가 어소시에이션이나 컷 같은 거를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 서브 그래프가 달라지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서브 그래프가 여기가 되고 B라는 서브 그래프가 여기가 된다면 이 어소시에이션과 컷이 달라지겠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기는 15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될 거고 그쵸? B는 0이 될 거고 뭐 어떻게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0이라고 할게요. 컷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16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달라지면은 맞나? 지금 다 더했나? 15 더하기 1 더하기 2 하나 둘 셋 뭐 빼먹었나? 맞는 것 같죠?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래프를 이용을 한 뭐 내지는 함수, 오퍼레이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도 계산을 할 수 있냐면은 계산이 아니라 유도를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정의를 했던 게 이렇게 정의가 됐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정의가 됐죠. 무슨 뜻인지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같은 그래프 안에서는 다 더하고 엇갈리는 그래프끼리는 빼라, 뭐 그런 내용이었죠. 잠깐만요, 이거 왜 갑자기 헷갈리지? 왜 갑자기 헷갈리지? 여기가 왜 0 또는 1로 바뀌었을까요?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왜 얼터너티브 할까? 일단 잠시만요. 이게 앞에서 봤던 그거랑 완전히 이퀴벌런트 한 건지는 지금 약간 의문이 드는데, 어쨌든 그냥 이 페이지는 독립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똑같은 오브젝티브 펑션이에요. 오브젝티브 펑션은 같은데 우리가 그 x라는 벡터에 들어가는 값을 0하고 1로 이번에는 해봅시다. 아까 맨 처음에 유도를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뒀었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데 있는 것끼리는 더해지고 서로 다른 데 있는 것끼리는 빼지는 형태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0 또는 1로 해볼게요. 이게 다른 거 아닌가 그러면? 완전 다른 문제가 될 텐데. 0 또는 1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여기 분자가 어떻게 돼요? 1인 부분끼리만 더해지겠죠. 1인 부분끼리만 더해질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분자 부분을 보면은 결국에는 x가 1인 부분만 살아남을 거고 0인 부분은 탈락이 되니까 결국 k가 x가 1에 해당이 되는 그 그래프 부분만 추출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서브 그래프 A에 들어가 있는 모든 엣지들의 합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리고 동시에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A의 노드의 수예요. 그쵸? 여기 이렇게 생긴 벡터 중에서 1만 다 더해질 테니까 1의 개수가 될 테니까 노드의 개수가 되겠죠. 1이 몇 번 들어가 있냐? 그러니까 결국 A의 노드 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정의를 했던 오브젝티브를 이걸 잠깐만 좀 계속 좀 이상하다. 이렇게도 바꿔서 표현을 할 수 있다. 어쨌든이라고 좀 이상한데요. 그냥 일단 이 페이지는 계속 독립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동일한 효과를 갖는 어떤 다른 형태로 정의를 해보자면은 똑같이 맥시마이즈는 맥시마이즈인데 여기 분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소시에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했었죠. 0 또는 1이니까. 그리고 분모는 노드의 개수로 표현이 됐었고, 마찬가지로 두 개의 서브 그래프로 나뉘니까 A에 해당이 되는 저 부분이랑 B에 해당이 되는 요 부분, 요 두 텀으로 나뉘어져서 이 두 개의 합으로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어소시에이션을 노드의 개수로 나누는 거니까 에버리지 어소시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 그래프를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래프를 요렇게 자른 거잖아요. 요렇게 자르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 A라는 그래프 안에는 3분의 15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B라는 그래프 안에는 1분의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자를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주어진 그래프를 뭐 지금처럼 이렇게 자를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몰라요. 모르는데 그거를 어떻게 잘라라? 요거 두 개의 합이 맥시마이즈 되도록 잘라라. 그게 결국 뭐예요? 자기랑 같은 클러스터 안에 있는 웨이트들끼리는 그 합이 커지도록 잘라봐라가 되는 거죠.
이게 이퀴벌런트 하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제 생각에는 이 잘려나가는 부분을 최소로 만들어라 라는 텀이 지금 없잖아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여기 안에 있는 웨이트들만 최대로 만들어라가 되니까 이게 얼터너티브 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 지금 약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아까 여기 앞에서 유도를 했던 이거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여기서는 지금 그 옵티멀하게 만드는 부분에서 서로 다른 그래프 사이에 컷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더 줄여달라는 게 코스트로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퀴벌런트 하다, 얼터너티브 하다, 역시 마찬가지로 뭐 비슷한 컨셉을 유지를 하지만 아주 매스매티컬하게 동일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좀 제가 좀 더 찾아볼게요.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내비게이션을 다시 봅시다. 내비게이션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여기가 이퀴벌런트 한지는 모르겠다라는 얘기였어요. 여기를 한번 이제 가봅시다. 여기를 한번 가볼게요. 저기로 한번 놀러 가볼게요. 저기까지 저거 두 개까지 하고 오늘 끝내면 되려나? 근데 다음 시간에 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오늘 적당히 끊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기억을 살려내야 돼. 기억을 살려내야 된다. 네, 기억을 좀만 살릴게요. 가봅시다. 뭐냐면은 이번에는 옵티멀한 조건을 좀 바꿀 거예요. 그래프를 쪼개는 방법을, 최적으로 쪼개는 방법을 찾는 중인데,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은 컷을 미니마이즈 할 거예요. 컷을 미니마이즈 해보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방법으로는 어소시에이션은 극대화하면서 컷을 줄여나가는 방향. 두 번째로 그래프에서는 에버리지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방법을 봤죠. 이번에는 컷만 보겠다예요. 컷만 보겠다. 내가 자를 건데, 자르긴 자르는데 여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다. 어차피 우리는 잘려나가는 부분만 최소로 만들면은 거기도 알아서 커버가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옵티멀하게 문제를 어떻게 만들 거다? 컷을 미니마이즈 해라. 그래서 결국 코스트로 삼는 게 뭐다? 우리가 잘라내는 엣지들에 들어가 있는 모든 코스트의 합, 그걸로 삼아도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미니마이즈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이 뭐다? 미니멈 컷입니다. 미니멈 컷이라고 했죠. 아까 뭐라고 했죠? 컷을 여기서 한번 얘기했었죠. 두 서브 그래프 사이의 컷은 뭐다? 거기를 연결하고 있는 모든 엣지들을 다 더한 거를 우리가 컷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그 컷을 미니마이즈 하는 방법이어서 미니멈 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첫 번째 아이겐밸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볼게요. 아이겐밸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사실 여기만 구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서브 그래프가 이렇게 나뉘었어. 그러면은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만 하면 돼요. 요 부분을 근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요렇게 구할 겁니다. 전체의 합이죠. 전체의 합에서 그 같은 클러스터에다가 비트윈 클러스터, 여기에 2가 곱해져 있죠. 여기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 꼴이죠. 맨 처음에 유도했던 걔잖아요. 그 자기 안에 있는 애들끼리는 다 더하고 서로 다른 애들끼리는 이렇게 빼버리는 그 모양, 그거를 우리가 맥시마이즈 하자고 했는데 그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요. 요거 똑같이 여기 들어가요. 마이너스를 붙이되 뭐에서 뺀다? 전체의 합에서
얘를 빼면은 요 부분이 지금 2번 빠져요. 그래서 2번 빠지는 게 마이너스끼리 붙여서 나오니까 결국 요만큼만 남습니다. 여기 전부 다 계산하면은 요만큼만 남아요. 그거를 어떻게 했다? 전체 중에서 아까 정의를 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것만큼 이렇게 빼면 됩니다. 네. 그럼 결국 유도하면은 뭐다? 컷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랑 사실 똑같다. 근데 그거를 이제 행렬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된다? 요런 모양이 됩니다. 요런 모양. 여기서 D라는 매트릭스는 뭐냐면은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로우 바이 로우로 더한 거예요. 그거를 다이아고널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피니티 매트릭스가 어떻게 생겼으면은 거기에서의 여기 각각의 줄의 합을 어디다가 넣는다? 여기 다이아고널에다가 넣고 나머지는 0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그런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얘를 곱하게 되면은 그게 나오죠. 지금 인덱스가 어차피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그 약속을 했던 그 노테이션이기 때문에 여기 앞부분을 하면은 결국 뭐가 나와요? 얘를 다 더한 값이 나와요. 어피니티 매트릭스의 전체 합이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그냥 다이아고널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네, 안녕. 잠시만요. 지금 수업 중인데 오래 걸리나요? 아니, 그러면 한 1, 2분 안에 끝나. 1분이면 괜찮아. 아, 네, 알겠습니다. 저 잠깐만요. 한 1, 2분만요. 그래서 하여튼 같은 어피니티 매트릭스 안에서 이렇게 다이아고널을 만들어 놓은 이렇게 D라는 행렬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미니멈 컷이라는 컷을 미니마이즈하는 그 우리의 아이디어를 이런 모양의 문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D 빼기 W가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D는 컨스턴트로 들어가는 거니까 아까 봤던 요거랑 사실은 같은 거죠. 같은 건데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씩 문제가 달라지는 이유는 아까 들어갔던 이런 컨스트레인트 같은 거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또 분수꼴로 나타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동일한 문제는 아니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비슷한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름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유도를 하고 하나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유사성을 유지하지만 뭐 최종적으로 정의가 되는 그 최적화 문제 자체는 좀 다른 문제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말이 되는 거고 이것도 말이 되는 거고 나름 비슷한 컨셉에서 출발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푸는 거는 똑같죠. 얘를 람다로 놓고 풀면은 결국 뭐의 아이겐밸류를 구하면 돼요? 요 행렬의 아이겐밸류를 구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그 아이겐밸류들 중에서 작은 거를 선택을 하면 되죠. 아까는 맥시마이즈였으니까 W의 아이겐밸류 중에서 제일 큰 거를 선택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미니마이즈를 하는 거여서 요 행렬의 아이겐밸류 중에 작은 걸 선택합니다. 네. 근데 보통은 작은 것 중에서도 제일 작은 거 말고 두 번째로 작은 거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솔레이션이 일어나요. 아이솔레이션. 여기 지금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좀 생각하기로는 여기를 잘랐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하나로 묶고 여기 하나로 묶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제일 작은 아이겐밸류 고르라고 하면은 요런 거 하나 뚝 떨어져 나와요. 사실 여기가 제일 작잖아요. 여기가 제일 작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작은 아이겐밸류 골라라 하면은 여기가 잘리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 나와 있죠. 어떤 경향이 있다? 작고 고립되어 있는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뭐 두 번째로 작은 거를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렇게 유도를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그래프를 이용을 한 또 다른 이거 뭐야? 그래프를 이용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V라는 거는 전체 그래프를 말하는 거예요. V는 전체 그래프입니다. 전체 그래프.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체 그래프에서의 그 웨이트의 전체 합 중에서 자기 자신에 해당이 되는 부분만 제외를 하면은 딱 요 부분만 추려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도 나와 있네요. 컷이라는 거는 전체 그래프, 물론 이거는 A 영역에서만 뗀 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A랑 V 사이의 어소시에이션 중에서 A하고의 어소시에이션을 빼면은 나머지 부분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정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D에서 W를 빼는 형태로 행렬을 만들어 놔도 사실은 컷을 가리키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된 옵티말한 문제를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매스매티컬하게 아주 이퀴벌런트하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유사한 컨셉을 가지고 잘 유도를 했더니 이런 모양으로도 정의가 되더라. 네. 이때 모양을 보면은 그 그래프에서 계산을 할 수 있는 컷이라는 어떤 펑션이 있잖아요. 그거를 뭘로 나눴어요? 노드의 개수로 나눴잖아요. 아까도 이거 노드의 개수로 나누는 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마치 뭐다? 에버리지 컷에 해당이 된다. 그쵸? 컷은 컷인데 노드 개수로 평균을 냈으니까 이거는 최소를 만들긴 만드는데 그 컷의 평균, 여기서 말하는 컷은 그 그래프에서 말하는 그 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컷의 평균을 미니마이즈 하는 형태로 우리가 뭐 유사한 문제를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이것도 다음 시간에 파이썬을 가지고 올까 싶네요.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저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요 부분을 참 제가 항상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매학기 찾지 못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 책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 X라는 인덱스를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주다가 이런 식으로 유닛 벡터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분모에 넣어버리던가 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인덱스를 사용할 때는 사실 같은 문제죠. 그쵸? 같은 문제인데 이제 인덱스를 이렇게 다른 컨스트레인트를 다른 형태로 주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완전 동일한 문제는 아니게 된다.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로 유도를 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도 사실 정리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거를 에버리지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했죠. 그 미니멈 컷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유도를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에버리지 컷 형태로 정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치만 요렇게 했지만 요거는 좀 뭐랄까요, 그래프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적인 그냥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아까도 약간 밑밥을 뿌렸지만 사실은 어디를 향해 가는 중이다? 여기를 향해 가는 중입니다. 에버리지 어소시에이션, 에버리지 컷 내지는 미니멈 컷, 이거를 물론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특히 미니멈 컷 같은 경우에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컷을 에버리지 하는 게 아니라 컷을 노멀라이즈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정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노멀라이즈드 컷이라고 부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노멀라이즈드 컷까지 가면은 다음 시간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시험 범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17일 맞죠? 중간고사고요. 다음 주 수요일은 휴강을 할 겁니다. 네, 요거는 이 클래스에다가도 공지를 다시 해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